요즘 유치원 문화, 요즘 초등학교 문화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아이들 자존감 챙겨준다고 체육대회나 운동회 때 이기고 지는 것을 없애거나 모두 비긴 상태로 끝내거나 학교에서는 상장도 교무실로 몰래 불러서 준대요. 상장을 못 받은 친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게임할 때도 비슷해요. 조금만 지면 울고 주저앉고 나 안 해! 이렇게 판을 엎어버리는 아이들 있죠? 이럴 때 어른인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굳이 승패를 알려줘서 아이에게 좌절감을 느끼는 게 맞나? 혹시 자존감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지는 경험을 없애주면 아이의 자존감이 자랄까요? 먼저 5에서 7세 아이들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요 나이 때 아이들이 게임에서 지는 걸 못 견디는 이유가 멘탈이 약해서도 아니고 자존감이 낮아서도 아니에요. 요맘때 아이들은 아직 지는 순간을 스스로 해석하는 힘, 그 다음 행동을 정하는 힘이 부족해서입니다. 아이의 머릿속엔 이렇게 남아요. 내가 게임에서 졌네? 이건 곧 끝. 내가 게임에서 진 건 내가 못났어. 이건 자존감 문제가 아니라 게임에서 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가져본 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가져본 적이 없는 상태가 무슨 말인가요? 지는 순간에 그럼 나는 이제 뭘 하면 되는지를 아이 스스로 떠올려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는 순간에 그럼 나는 이제 뭘 하면 되지? 아이 스스로 떠올려 본 경험이 없는 아이의 머릿속은 게임에서 지는 순간 졌어. 끝이야. 난 더 할 게 없어. 나는 못해. 무너지죠? 이 아이는 게임에서 지는 순간에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거나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은 울거나 판을 엎거나 게임에서 질 것 같으면 도망치거나, 이게 유일한 반응이 됩니다. 이건 아이의 성격이나 기질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음에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경험이 쌓여있는 아이의 머릿속에는 게임에서 지는 순간 졌어. 이럴 때는 끝까지 하거나 다시 시작해보거나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써봐야겠다.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지. 내가 선택한 전략을 진짜로 해봐야지. 이런 아이는 게임에서 져도 괜찮은 쿨한 성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었던 행동이 있었어.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핵심은 이기는 경험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이겨봐야 지는 것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살펴보면 많이 이겨본 아이도 지는 순간에 할 행동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똑같이 무너져요.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게임에서 질 때 어른인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이것도 잘한 거야. 다음엔 네가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정작 아이는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면 되는지를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졌을 때 이런 경험을 반복한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게임에서 졌다. 그럼 다음 판 목표 하나만 우리 정해볼까? 맞아. 끝까지 하기로 했지. 너가 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거야. 아이의 머릿속에 남는 건 이겁니다. 졌을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 그래서 졌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뜻은 게임에서 지는 순간에 아이의 손에 쥐어진 다음 행동 카드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이는 생각을 못해서가 아니라, 버릇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존감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선택지가 없어서 무너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요즘 아이들 체육대회, 운동의 문화인 무조건 비기기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모두 비기게 하면 아이 마음은 그 순간에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조건 비기게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아이는 지는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될지, 또 다음번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봐야 될까? 이런 경험을 절대 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기게 하는 체육대회나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기 위해 교무실에서 상을 주는 그런 문화는 아이의 자존감을 절대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아무 기억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5에서 7세 아이들에게 사실 그 다음에 어떤 걸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요구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한 목표를 하나만 갖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게임이 끝났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설명하지도 않고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판은 졌어. 맞아.
게임에서 진 거야. 둘 중에 우리 다시 선택해보자. 다음 판을 끝까지 해볼래? 아니면 이번 판은 졌지만 다음 판을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이거 둘 중에 한번 골라봐. 그렇게 해서 아이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그게 오늘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아이가 게임에서 져서 막 속상하고 울죠. 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울면서도 아이가 끝까지 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잡았을 때 정말로 울면서라도 끝까지 했으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졌지만 우리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목표를 해낸 거야.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아이에게는 이런 기억이 남을 거예요. 아, 나는 게임에서 졌지만 내가 해낸 것이 있었어. 이제 7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이야기예요. 요맘때 아이들은 대부분 규칙도 알고 승패도 이해하고 비교도 시작하는 나이예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졌다는 사실을 아는 만큼 그걸 전부 내 자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내가 졌다는 내가 못한다. 못한다는 나는 안 되는 아이다. 이건 감정 문제라기보다는 이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가 아직 부족한 상태예요.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이 7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하게 인식이 돼요. 이 시기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게임에서 졌을 때도 내가 선택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예요. 말 그대로 게임에서 끝나면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번 게임에선 졌네. 그러면은 다음 판에서 네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야? 5에서 7세 아이들을 위한 전략과 거의 비슷하죠. 먼저 이렇게 아이에게 다음에 해볼 수 있는 전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아마 이것을 처음 시도해본 아이들일수록 바로 떠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른인 우리가 선택지를 좁혀줍니다. 천천히 해볼래?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볼까? 아니면 급하게 하지 않아 볼까? 세 가지 전략 중에 하나만 선택해봐.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정말로 선택한 그 전략을 실제로 써보게 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 뒤에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건 잠깐 내려두고 너가 아까 골랐던 그 다른 방법 써봤어? 맞아, 아까 우리 급하게 하지 않는 거 선택했지. 그거 언제는 잘 됐고 언제가 잘 안 됐었어? 그리고 정말 게임에서 져서 속상해 한다면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맞아, 졌지만 너가 선택했던 급하게 게임하지 않기 전략은 성공했네. 계속 이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아이의 머릿속에 딱 한 문장이 남을 거예요. 나 게임에서 져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나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그 방법을 시도해봤어. 이게 자아 효능감이고 자아 효능감에 쌓여야 아이의 자존감이 됩니다. 사실 내일은 7살 첫째와 5살 둘째의 어린이집 체육대회예요. 그래서 요즘 체육대회 문화를 듣고 나서 부모이자 아동발달 전문가로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저희 첫째는 굉장히 승부욕이 강해요. 달리기 선수를 뽑는다고 했던 그 전날에는 혼자 밖에 나가서 달리기 연습을 해서 정말로 그 다음날에 반에서 2명을 뽑는 달리기 선수가 됐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에서 절대 아이들의 자존감을 챙겨주느라 비기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첫째가 속해 있는 팀이 질 수도 있겠죠. 그럼 승부욕이 강한 저희 첫째는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에 체육대회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우리 이기면 정말 기분 좋겠다, 그치? 하지만 질 수도 있어. 대신 우리 오늘은 3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성공해보기. 첫 번째, 줄 설 때 끝까지 기다리는 거. 두 번째, 너가 만약에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 세 번째는 너가 만약에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넘어지더라도 울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끝까지 달려가는 거야. 이 3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해보자. 그래서 부모가 제시한 3가지 선택 사항 중에서 정말 하나만 성공하더라도 오늘 체육대회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꼭 아이에게 알려줄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자존감은 이기게 해줘서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게임에서 졌더라도 이건 내가 선택했던 목표였고 나는 그걸 해냈어. 이 경험이 반복될 때 자존감은 자라납니다. 아이에게 자존감은 이기는 경험이 아니라 지는 순간에도 내가 선택하고 시도해본 기억에서 자라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한 환경 안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